이 이모티콘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화난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이모티콘을 쓰는데요. 원래 이 이모티콘의 이름은 승리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성공했다는 것을 나타낸 표정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모티콘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새로운 의미도 허용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탁할 때 이렇게 모은 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손은 용서의 표시로 사용됩니다. 어떤 미국인들은 이 이모티콘을 하이파이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모티콘이 뽀뽀를 날리는 표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뽀뽀 이모티콘은 똑같이 생겼지만 이 근처에 작은 하트가 있어요. 이 이모티콘은 사실 휘파람을 부는 모습이에요. 이 이모티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루함은 그 중 하나가 아니에요. 회의감 혹은 짜증을 나타내는 표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건 충격에 비명을 지르는 얼굴이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얼굴입니다. 이건 발레리나가 아니에요. 오케이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새침함을 나타내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원래는 안내 데스크 직원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으로 훨씬 더 단순한 의미였어요. 평화 표시로 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승리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이제 이모티콘은 그만하죠. 우리 일상에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사과를 먹는 것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를 세로로 먹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30%를 낭비해야 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아래부터 먹기 시작해서 도중에 씨앗을 뱉어내고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타코가 부서지거나 속에 든 음식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양상추 잎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재료를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겠죠.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타코를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컵에 물로 만든 얼음을 넣지 마세요. 얼음이 녹으면서 음료를 점점 묽게 만들 거예요. 대신 커피를 얼려서 커피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돼요. 커피나 차를 저을 때 원형이 아니라 앞뒤로 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음료가 식탁에 덜 튀게 되고 더 우아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컵에 주스를 부을 때 주스가 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입구로 바로 붓지 말고 주스팩을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더 부드럽게 주스를 따를 수 있고 사방으로 주스를 쏟을 일도 없을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원숭이를 관찰해보세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껍질을 벗기고 있죠? 이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를 비틀 필요가 없어요. 피스타치오 껍질을 여느라 손톱을 다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다른 껍질을 사용해보세요. 작은 구멍에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분홍색 초생강은 토핑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초밥을 먹는 사이에 먹는 거예요. 각 초밥의 고유한 맛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피자를 먹을 때는 조각을 살짝 접어 U자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캔 음료수를 마실 거라면 빨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캔의 윗부분에는 박테리아가 많거든요. 캔 위에 입술을 대고 탄산음료를 마시면 그 박테리아가 입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또한 빨대 없이 탄산음료를 마시면 치아에 음료수가 닿게 되는데 그러면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진한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료수 캔 따개에 구멍이 있을 거예요. 캔을 따고 나서 손잡이를 돌려 빨대를 구멍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빨대가 제자리에 고정될 거예요. 빵을 더 쉽게 자르고 싶다면 뒤집어서 아래부터 잘라보세요. 샤워할 때 발 씻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리에서 흘러내려오는 거품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피부과 의사들은 세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매일 발을 문질러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목을 씻는 것도 잊어버리는데요. 이 부분은 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길면 땀이 많이 날 거예요. 샤워를 할 때 몸을 닦기 전에 먼저 머리를 감으세요.
헤어 컨디셔너를 잘 헹궈내지 못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머리를 감고 컨디셔너를 바르고 비누칠을 한 다음 바디워시와 함께 헹궈내면 됩니다. 샤워 후에는 샤워 스펀지를 그냥 두지 마세요. 욕실의 습기 때문에 화장실의 박테리아가 더 빨리 퍼지게 될 거예요. 스펀지는 밖에서 말리도록 하세요.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기로 스펀지를 빨아주세요.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지 마세요. 이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아침 식사 전에 양치질을 해보세요. 식사 후에도 양치를 하고 싶다면 일단 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나서 양치질을 하기까지 4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빗으면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머리끝을 부드럽게 빗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야 돼요. 실핀은 울퉁불퉁한 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더 잘 고정될 거예요. 어떤 귀걸이에는 귀걸이를 고정할 수 있게 해주는 투명한 플라스틱 마개가 붙어 있는데요. 처음 착용하기 전에 이 마개는 빼주셔야 해요. 튼튼한 플라스틱 포장을 뜯을 땐 캔따개를 사용하세요. 유리잔을 거꾸로 보관하지 마세요. 잔의 테두리는 가장 깨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잔을 거꾸로 두면 잔 전체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잔이 깨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하고 음식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냉장고에 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뜨거운 것이 담긴 접시를 안에 넣어도 음식이 상하거나 냉장고가 고장날 일은 없어요. 대부분의 요리는 냉장고 밖에 오래 두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더더욱 유념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더러운 믹서기를 손으로 씻고 닦는 대신 그냥 물과 세제를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완벽히 깨끗해질 거예요. 뚜껑 덮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샤워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플라스틱 병은 절대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물질에는 BPA라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물속으로 스며들어 병의 틈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자라게 해요.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는 게 더 좋죠. 다른 사람이 단어를 읽을 수 없게 하고 싶다면 위에 선을 긋지 마세요. 글자는 그대로 보일 거예요. 대신 숨기고 싶은 단어 위에 다른 글자를 쓰거나 스프링 모양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쓰인 건지 알아내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밤이라면 데오드란트는 자기 전에 바르는 게 좋아요. 이때 몸에서 땀이 덜 나거든요. 그렇다고 샤워 직후에 바르지는 마세요. 데오드란트는 건조한 피부에 바를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전자기기를 살 때 종이 설명서를 함께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을 찾고 디지털 설명서를 다운받으세요. 짐을 쌀 땐 옷을 말아서 넣어보세요. 공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기름진 과자나 감자칩을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젓가락을 사용해보세요.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 얼리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퍼백에 넣고 그 후에 냉동고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지퍼백은 아이스크림에 냉동실 냄새가 배는 걸 막아줄 거예요.